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기념 행사와 함께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됐습니다. 울산시청 특설 스튜디오에서 반구천의 암각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계인의 유산이 된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은 더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수위 조절로 찾은 보존 해법과 울산 식수 문제 해결 방안 알아봅니다. 울산시 해외사절단은 프랑스 파리에서 등재 마지막 순간까지 문화 외교를 펼쳤습니다. 김두겸 시장과 함께 등재 의미와 향후 정책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우리나라 17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울산 MBC 뉴스데스크는 울산시청에 마련된 특별한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울산에서는 반구천의 암각화 등재를 기념하는 축하 행사와 등재에 발맞춘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됐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20 adopted. 지난 주말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울산시 대표단은 마지막까지 파리 현지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문화외교를 펼쳤습니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품은 반구천의 암각화는 수려한 경관과 선사시대 인류의 창의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우리나라 후보격인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이름을 올린 지 15년 만에 울산의 유산이 이제는 세계의 유산으로 새롭게 자리매김을 한 겁니다. 세계유산 보유도시가 된 울산은 등재에 발맞춰 각종 정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시와 교육, 관람에 더해 연구시설까지 갖춘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둘레길 조성 같은 관광 프로그램 신설에 나섭니다. 또 단순한 관광시설 확충뿐만 아닌 경주, 안동 등과 마찬가지로 세계 역사도시 연맹에 가입을 추진하는 등 전 세계 문화도시로서의 울산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울산이 산업수도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공업도시로만 알려졌던 울산이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로 이제는 세계유산을 품은 문화도시로의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암각화의 보존 문제였습니다. 반구대 암각화 발견 이전에 지어진 사연댐의 수위가 올라가면 암각화가 물에 잠기면서 훼손이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결국 사연댐 수위를 낮춰서 암각화를 보존하기로 했지만 맑은 물, 그러니까 식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또 다른 과제로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최지호 기자입니다. 암각화에서 4.5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사연댐은 수문이 없는 자연 원류형 댐입니다. 만수위 높이는 60m인데 문제는 암각화가 사연댐의 53에서 57m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댐 수위가 53m를 넘으면 암각화의 부분 침수가 시작되고 많은 비가 내려 댐 수위가 57m를 넘을 경우 바위 그림은 완전히 물에 잠겨버립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물 밖으로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면 암각화의 훼손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이에 환경부는 사연댐 여수로에 수문 3개를 설치하고 물을 주변으로 흘려보내 53m 이하로 수위를 유지하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2028년까지 7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지만 이 경우 사연댐에서 천상정수장으로 보내는 물량이 줄면서 식수원 부족 현상이 빚어지게 됩니다. 지금보다 하루에 5만 톤가량 물이 모자라 낙동강 물을 끌어오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부담은 울산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울산시는 대체 수원으로 청도 운문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대구와 경북 구미, 안동 등 다른 지역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운문댐 물공급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대구시 등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연댐 수위를 조절하면 식수 문제가 발목을 잡는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암각화도 보존하고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해법에 대한 울산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세계유산회의 현장을 직접 다녀온 김두겸 울산시장과 함께 반구천 암각화 등재의 의미 그리고 향후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던 그 현장에 계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우리 울산이 마침내 세계인의 보물을 품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자체로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결과에서 대단히 감격스럽고 기뻤습니다. 울산의 기존 성장 중인 산업이라면은 이제는 문화를 새로운 쪽으로 만들겠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올리는데요. 세계유산 등재로야말로 산업 수도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울산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프랑스 현지에서 제가 직접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했고 울산을 품격이 있는 세계적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고국에서 많은 시민들이 응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시민 여러분과 국가유산청 그리고 유네스코 관계장 등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여러 번 도전하셨던 이유가 세계유산 등재가 중요하다고 보셨기 때문일 텐데요.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이 되기까지는 약 한 2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등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입니다.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서 인류 전체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를 증명을 하고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물에 잠기는 문제를 해결할 완전히 보존할 수 있는 방안, 관리 방안이 마련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선 울주군 대곡리와 청정리 일대 약 3km 반경의 유적들을 반구천의 암각화라는 이름으로 통칭을 했습니다. 대곡리 암각화에는 인류 최초의 고래잡이와 할쏘기 등 선사시대인들의 생활상들이 그리고 청정리 명문과 암각화에는 청동기 시대 때 글자 대신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추상적인 문양들과 그리고 신라시대 때 왕족과 성역 그리고 화랑들이 새긴 글과 그림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인류의 약 7,000년 역사의 암각화 전통이 한 곳에 녹아 있는데요. 유네스코가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울산의 대표 이미지가 산업 수도였다면은 유네스코 등재로 이런 계기로 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울산을 찾아오실 텐데요. 역사적이나 교육적, 관광적 가치를 극대화해서 울산의 문화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암각화가 세계유산이 된 만큼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계유산이 되면은 세계유산 협약이 있습니다. 그거와 국내 법령에 맞게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암각화 보존이라든지 연구, 전시에 특화된 세계 암각화 센터를 건립을 할 것이고요. 동시에 반구천 일대의 관광시설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문객 편리 시설도 늘려나가고 선사시대 때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반구천 일대를 문화적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반구천 역사문화 탐방로 그리고 동매산 섭지 경관 개선 사업도 연계해서 반구천 일대를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반구천 암각화 연관시설들을 문화적이나 또 교육적, 관광적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유산으로서 가치를 잘 지키면서 시민과 지역 주민 그리고 관광객, 연구자 모두가 활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울산시의회 임시회가 각종 갈등 속에 개회했습니다.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울산시민연대는 무면허 운전을 한 홍성우 의원에 대한 중징계 요청 시위를 벌였고 학교 부지 해제 결정에 반발하며 단식 농성 중인 공진혁 시의원도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손명희 의원이 신상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독식을 규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직속 정책수립기관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울산을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전문조사관이 참여해 울산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취합해 국정기획위 소관 분과에 전달해 국정과제나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울산시가 개최하는 2028 국제정원박람회 준비 상황도 점검해서 국정운영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임금 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HD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내일부터 18일까지 사흘 연속 부분 파업에 나섭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내일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17일에 7시간, 18일에 7시간 부분 파업 지침을 내렸습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2만 7천 원 인상, 경력금 500만 원 등을 제시한 사측안에 대해 단순 성과급보다 기본급 인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초 작업을 하던 울주군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달 19일 울주군 온양읍에서 작업 중에 벌에 쏘인 60대 근로자가 16일 만인 지난 5일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청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울주군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 태화강역을 거쳐가는 동해선과 중앙선 이용객이 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부전에서 강원도 강릉을 잇는 동해선은 99만 2천 명, 부전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중앙선은 98만 7천 명이 각각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연말로 예정된 동해선 KTX 이음 투입과 중앙선 노선 확대가 확정되면 해당 노선 이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산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이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전세값과 오피스텔 월세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0.23% 상승해 세종과 서울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오피스텔 월세 가격 지수도 0.1% 올라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울산시가 활쏘기 문화 확산을 위해 궁도지능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울산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 암각화에 새겨진 활쏘는 사냥꾼 문양이 활쏘기의 시원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궁도문화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 궁도센터 건립과 울산 세계 궁도대회를 추진 중인 울산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궁도단체 육성과 선수 지도자 양성에도 나설 예정입니다.